경기장 난입은 종목을 막론하고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스포츠 해프닝입니다. 난입꾼들의 돌발 행동은 관중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간혹 대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경기장 난입은 자신에게 전혀 득될 게 없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여전히 경기장에 난입하는 걸까요? 그리고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나저나 누가 시작했을까요?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경기장 난입, 피치 인베이전의 A, B, C를 알아보겠습니다. 70년대 초반 미국 대학가에는 나체로 캠퍼스를 뛰어다니는 스트리킹이 유행합니다. 베트남 전쟁과 각종 암살 사건으로 억압된 사회 분위기에 자유를 표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일탈행위였죠. 70년대 중반부터 스트리커들은 더 큰 자극을 찾아 캠퍼스를 벗어나 공공장소, 아카데미 시상식,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74년 잉글랜드 대 프랑스의 럭비 경기, 관중석에 있던 25살의 마이클 오브라이언은 갑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경기장에 난입합니다. 이는 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스트리킹이었습니다. 나체로 필드를 질주하는 오브라이언의 모습은 대부분의 관중에게 당혹감과 불쾌함을 선사했지만 한 번쯤 경기장 난입을 상상했던 이들에게는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74년 이후 오브라이언 카피캣들이 필드로 쏟아지면서 경기장 난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50년간 난입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치, 종교 등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난입하는 이들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 푸틴 체제를 비판하는 걸로 유명한 펑크밴드 푸시라이엇 멤버들은 경찰복을 입고 경기장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관계자 제복만으로 아무 제지 없이 경기장에 난입할 수 있었다며 러시아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을 비난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는 지구종말론 추종자가 선두 선수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는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난입했다고 밝혔죠. 최근 유럽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경기장에 곧잘 난입하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필드에 착륙하거나 신체를 골포스트나 네트에 묶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며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스타와 직접 교감하기 위해 난입하는 극성 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를 가까이 보기 위해, 유니폼을 받기 위해, 혹은 셀카를 위해 접근하죠. 투르드 프랑스는 팬들의 셀카 공세로 골몰이를 앓고 있는데요. 무개념 관중들이 셀카를 찍기 위해 선수들의 바짝부터 따라가거나 도로에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질주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22년 투어에서 어느 한 선수가 사진기를 들이민 관중과 충돌한 후 심각한 목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죠.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악질입니다. 선수에게 화풀이하기 위해 난입하는 이들입니다. 98년 WWE 독일 투어, 승리를 거둔 스티브 오스틴이 못마땅했는지 괴한이 링에 난입해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트리플 H가 괴한을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제압했는데요. 트리플 H의 신속한 대응에 큰 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죠. 안타깝게 난입군의 테러를 피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93년 독일 함부르크 투어, 괴한은 휴식을 취하고 있던 19살의 테니스 여제 모니카 셀레스에게 다가가 칼로 그녀의 등을 찌릅니다. 현장에서 제압된 범인은 셀레스의 라이벌이었던 슈테피 그라프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는 셀레스가 사라져야지 그라프가 우승할 수 있다며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행히 셀레스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로 코트에 복귀하는 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더는 세계 랭킹 1위 시절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아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난입하는 관심종자들입니다. 조회수와 좋아요라며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생중계에 나오기 위해서 기꺼이 경기를 방해하는 이들이죠. 2021년 투르드 프랑스, 어느 무개념 팬은 도로로 올라와 조부모를 위한 메시지가 적힌 플랜카드를 중계 카메라를 향해 들이밉니다. 펠로톤 선두에 있던 선수는 플래카드에 부딪혀 넘어지고 뒤따라 질주하던 수십 명의 선수들도 도미노처럼 연달아 쓰러집니다. 투어 역사상 손에 꼽히는 최악의 연쇄추돌 사고로 무려 21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4명은 레이스를 포기하게 됩니다. 협회는 몰상식한 팬으로 인해 선수의 커리어와 건강이 위협받는 일을 더는 관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프랑스 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160만 원의 벌금만을 선고했습니다. 액수가 좀 적지 않나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 난입한 전문 피치 인베이더 지미 점프는 벌금 27만 원을, 다이빙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난입한 관종 유튜버는 14만 원만을 내고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남자친구의 포르노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기장에 난입했던 여성은 2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었는데요. 챔스 결승전 광고료가 30초에 40억 원에 달한다는 점과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인스타 팔로워가 200만 명 넘게 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벌금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기장 난입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는 이를 범죄 행위보다 일탈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22살의 조단더는 토트넘 경기에 난입하고 프리킥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기소된 혐의에 따르면 그는 최대 800만 원의 벌금과 10년간 경기장 출입금지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조단이 술에 취했음에도 베컴처럼 공을 차서 놀랐다며 농담하고 옷을 벗고 난입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그에게 50만 원의 벌금만을 부과했죠. 경기장 난입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몇몇 나라와 대회는 경기장 난입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피치 인베이더 지미 점프는 F1 스페인 그랑프리 트랙에 난입한 대가로 무려 8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 엘클라시코에 난입했을 때도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결국 지미 점프는 잦은 기행으로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금전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2010년대 중반부터는 더는 경기장에 난입하지 않았습니다. 축구의 진심인 나라 영국에서는 경기장 출입금지 명령 FBO로 인베이더를 처벌합니다. 91년에 제정된 영국 축구법에 따르면 경기장에 난입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하며 그 위협성에 따라 홈 경기장, 원정 경기장 혹은 영국 모든 축구장 출입금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 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스타디움 주변 술집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죠. 몰래 경기장에 입장하는 걸 들키기라도 한다면 징역 6개월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축구에 죽고 사는 영국인들에게 FBO는 수천만 원의 벌금보다 가혹한 처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2년 5월 한 달 동안 잉글랜드 축구리그에서는 무려 5건의 대규모 난입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팬들이 상대편 선수를 폭행하는 사고도 발생했죠. 관계자들은 경기장 난입을 더는 팬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문화로 보면 안 된다며 피의자와 이를 방치한 홈팀을 엄격하게 처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리그는 관중들의 난입을 막지 못한 클럽에 책임을 물어 수천, 수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관중의 티켓값에 반영됩니다. 또 경기장 부분 폐쇄와 심지어 전면 폐쇄로 클럽을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팬들이 선을 넘어 선수와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선수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난입은 더 이상 용기 있는 행동이나 뜨거운 추억도 아닌 그냥 민폐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경기장 난입이 있나요? 저는 맨체스터 경기장에 등장한 스카프만 걸친 사내가 떠오릅니다. 민첩한 움직임으로 보안 요원을 따돌리며 필드를 휘저었죠. 그러다 관중석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다시 난입하며 관계자들을 농락하는데요. 갑자기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이 줌임됩니다. 네, 나이키 신발 광고였습니다. 참 기발하죠?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